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은 또 어떤 과제를 해결해 볼지 상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한 신세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의 일입니다. 자기야, 나는 개인적으로 가구는 정말 좋은 걸로 하고 싶어. 그래? 우리 자기가 원한다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우리 저기 샘퍼니처 저기 가서 하자. 저기 완전히 유명한 메이커잖아. 그래. 가자. 우리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줘야지. 네, 그렇게 저희는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명 가구 브랜드인 샘퍼니처 매장에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요 신혼살림 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침대랑 장롱이랑 화장대랑 식탁이랑. 그래요. 그럼 마음껏 보세요. 저희는 샘퍼니처 전문 매장이기 때문에요.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네, 호언장담하는 사장님 말에 우리는 침대며 장롱이며 화장대까지 모두 구입을 마쳤답니다. 자, 그리고 한 넉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여보, 장롱문이 자꾸 막 열려. 이거 보니까 무게 때문에 그런 건가? 자꾸 막 벌어진다. 남편 성화에 못 이겨서 장롱을 살펴보니 정말 장롱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행복동 천사호 신혼부부 기억하시죠? 저희 장롱이 자꾸 삐뚤어져요. 이거 AS 좀 신청하려고요. 잠시만요. 장부를 볼게요. 가만 보자. 행복동 천사호 신혼부부 신세댁 씨. 예, 여기 있네요. 근데 이거 AS가 안 돼요. 거기서 샘퍼니처 제품 사가신 거 AS 되는 게 침대밖에 없는데 AS 대상이 아닙니다. 침대 고장 나시면 연락 주세요. 끊을게요. 나 이거 말이나 됩니까? 샘퍼니처 매장에서 산 제품이 샘퍼니처 제품이 아니라니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해서 저 어쩌면 좋을까요? 샘퍼니처가 우리 신혼부부의 이 작은 행복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지금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인데 결론부터 여쭤보죠, 변호사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애매하기도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 그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오히려 자사 제품의 인지도라든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격하게 타사 제품을 이제 못 팔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소비자가 이 타사 제품이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고 구입했다면 이걸 나중에 문제 삼을 여지는 전혀 없을 거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사례와 같이 판매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라는 사실, 우리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말하지 않고 판매했다면은 그 유명 상표의 인지도를 악용하거나 또 남용해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상황 속에서 얘기를 보니까 이게 속였다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또 안 속였다고 하기에도 또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속였냐 안 속였냐 이런 데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사례의 경우에 이 판매자가 판매 당시에 이건 우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자사 제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좀 약간 은근히 말 안 하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그랬을 경우가 좀 문제가 그런 되네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제품입니다라고 속였다기보다는 말을 안 한 거죠.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가구 판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할 때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묵시적 기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묵시적 기망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기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네. 묵시적 기망. 이것도 판단 기준이 또 마련이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 묵시적 기망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상표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거래 관행, 뭐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 해당 상품의 시장 가격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마련한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네. 예, 이 경우에 이제 사례와 같은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상표 남용 등 유사 제품 판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걸로 보아서 구입가 전체를 환불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권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쪽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법으로 가시는 가야 법으로 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구는 한번 들여놓으면 정말 오랫동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 가구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예, 세상을 살면서 이제 뭐 늘 남을 의심하거나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요. 그 최소한 계약하실 때는 그 제조업체나 모델명, 그다음에 품질 보증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시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라든가 영수증에 회사명, 모델명, 규격,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게 중요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받으실 때 반드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또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약서를 아무래도 꼼꼼하게 작성을 해봐야 될 것 네. 같네요. 사실 신혼부부들이 이런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뜨고 좀 설레이는 마음에 그리고 또 어떤 고가의 물건을 같이 구입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변호사님 이런 사건 많이 만나보셨나요? 예, 뭐 제가 직접 처리하진 네. 않았는데 소비자 보호원이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뭐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뭐 기쁜 마음에 또는 또 조급한 마음에 네. 그래서 판단력이 잠시 흐려져서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네. 특히 이제 예비 신혼 부부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식장. 예식장입니다. 해보셔서 알아요. 네. 예식장에서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아. 사실 양가 허락 딱 떨어지고 나면은 바로 가는 게 바로 예식장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기일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결혼을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 날짜에 결혼을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기면 이 예식장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요. 뭐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계약을 해제한 시점이 언제냐, 예식일 기준으로 언제냐를 하는 것과 또 해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이런 거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 당시에 계약서가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면 소개해드리면요.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승인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조항들을 참조해서 해당 조항이 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그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나 약관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네. 화면에 나가 있는데요. 일단은 표준 약관 부분에서 참고하실 부분은요. 네. 2개월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식일 기준은 2개월인데요. 이 경우는 뭐 책임이 있든 없든 소비자가 뭐 반환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 약관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데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귀책 사유,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또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네. 2개월 이전이라면 뭐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놓고 이제 판단해 본다면 어떤 경우도 반환 못 해주겠다. 뭐 이런 규정 자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어서 무효로 보이고요. 네. 그런 경우는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예식장에서요. 네. 뭐 하객이 500명이 왔을 때 5만 원어치 식사를 한다고 치면 2,500만 원이고 뭐 10만 원치 식사를 하면 5천만 원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예. 요거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까? 현금 영수증은 그 일반적인 전문 사업자
저 변호사 같은 전문 사업자는 일정액 이상에는 현금 영수증을 필수적으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다른 또 문제가 있죠. 조세적인 제재를 또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예식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죄송합니다. 국세청에서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고라서요. 네. 아하. 반드시 발행해줘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셨어요? 자, 네. 오늘 아무튼 다양하게 우리 신혼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인터넷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끝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0년경에 특허법원 시작해서 재작년부터는 그 민사소송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가사소송과 행정소송 이렇게 그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속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다. 소송 비용 일부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 서류 접수를 위해서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신속하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장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그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많이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생활 속 법률 상식 통해서요. 신혼부부가 겪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주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서주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